마감조 아르바이트는 밤 10시에 나와 새벽 2시에 가게 문을 잠근다. 부산 번화가 뒷골목,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방 12개짜리 코인 노래방이 내 일터다. 간판 불이 꺼진 뒤에도 계단 참에는 한참 동안 남의 노래가 고여있는 그런 가게다. 낮에는 기계가 알아서 장사를 하고 사람은 밤에만 필요하다. 동전통을 비우고 마이크 덮개를 갈고 방마다 굴러다니는 캔과 휴지를 줍는다. 새벽 1시가 넘으면 손님이 뚝 끊기고 지하에는 환풍기 도는 소리만 남는다. 기계 12대가 내뿜는 열 때문에 한여름 지하는 밤에도 후텁지근하다. 손님이 다 빠진 지하는 빈 방 12개가 전부 이쪽으로 문을 열어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복도 맨 끝 7번 방만 유리문에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다. 안에는 다른 방보다 한 세대는 오래된 기계가 있고 코인 투입구는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면접 보던 날 사장은 7번 방을 가리키며 청소만 하고 기계는 만지지 말라고 했다.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더 나오는 방이라며 웃었는데 그때는 그 웃음을 별 생각 없이 넘겼다. 월급은 하루도 밀리는 법이 없었고 사장은 손님 안부보다 기계들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다. 취객이 흘리고 간 것들을 치우다 보면 새벽 2시는 금방 왔고 나는 그 일에 빠르게 무뎌졌다. 그 화면을 처음 본 것은 장마가 시작되던 주였다. 마감 점검을 돌던 중 꺼져 있어야 할 7번 방 유리문이 안쪽에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시트지 너머로 점수 화면이 떠 있었다. 94점. 점수 위에는 곡 제목이 남아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옛날 가요였다. 몇 번 소리내어 읽어봐도 어쩐지 입에 붙지 않는 오래된 말투의 제목이었다. 정상기를 열어봐도 그날 7번 방에서 들어온 돈은 없었다. 투입구가 막힌 방이니 있을 리가 없는 돈이었다. 낡은 기계가 저 혼자 켜지는 일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콘센트를 뽑고 문을 잠갔고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다. 사흘 뒤 화면은 다시 켜져 있었다. 같은 곡 제목 아래 95점. 못 받은 콘센트는 벽 아래에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 숫자 하나가 올랐을 뿐인데 그날은 지하 계단을 오르는 발이 자꾸 빨라졌다. 그날부터 나는 마감 때마다 7번 방 앞에 잠깐 서서 시트지 너머를 살피게 됐다. 화면은 며칠씩 조용하다가 잊을만 하면 켜져서 1점씩 올라 있었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 밤에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이 절로 서둘러졌다. 처음에는 전기 문제인가 싶어 퇴근 전에 두꺼비 집에서 7번 방 차단기만 따로 내려보기도 했다. 다음에 점수가 올라있던 밤에도 차단기는 내가 내려둔 그대로였다. 6월이 가기 전에 96이 되었고 7월 중순에 97이 되었다. 숫자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지만 나는 어느새 그 간격을 세고 있었다. 점수가 오른 다음 날의 방은 조금씩 이상했다. 물잔을 둔 적 없는 탁자에 동그란 물 자국이 말라가고 있었고 소파 가운데는 한 사람 목만큼 눌려 있었다. 한 번은 마이크를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스펀지 덮개가 방금 누가 쥐고 있다 놓은 것처럼 미지근했다.
에어컨이 도는 지하에서 그 방 공기만 목욕탕 탈의실처럼 눅눅했다. 새벽마다 오던 단골 하나는 끝방에서 누가 흥얼거리지 않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시간 7번 방은 분명 비어 있었고 나는 환풍기 소리였을 거라고 대답했다. 언젠가부터 7번 방 청소를 맨 먼저 해치우고 남은 시간에는 그쪽 복도를 등지고 일했다. 수리기사를 본 것은 7월 말이었다. 3번 방 앰플을 갈러온 기사가 지나가다 7번 방을 들여다보고 이게 아직도 있네 하고 중얼거렸다. 이 모델은 원래 100점이 잘 안 나오게 만들어졌다고 기사는 제 자식 자랑하듯 말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이런 데서 100점이 뜨면 그건 기계가 주는 점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농담 같은 말인데 기사는 웃지 않았고 나도 따라 웃지 못했다. 그날 밤 정산을 마친 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7번 방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부 말했다.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며칠에 한 번씩 오르더냐고만 물었다. 지금 몇 점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조금 갈라졌다. 98점이라고 하자 사장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가게 하던 시절부터 오던 손님이 하나 있었다고 사장은 그것만 말해주었다. 평생 한 곡만 불렀고 100점이 나오면 그만 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양반이라고 했다. 가게를 물려받으며 기계를 전부 새로 들일 때 그 방것만은 차마 버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노래방이 되기 전에 뭐 하던 자리였느냐는 질문에는 사장이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언제적 이야기냐고 묻자 사장은 대답 대신 당부를 남겼다.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어도 방에는 들어가지 말고 100점이 되기 전에 꼭 전화하라는 당부였다. 그 목소리가 하도 낮아서 나는 알겠다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8월 첫 주 태풍이 올라온다던 밤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새벽 1시 반이 다 되어 나갔고 마감은 평소보다 한참 늦어졌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에 들어서자 끝방이 파랗게 켜져 있었다. 시트지 너머 화면에는 99점이 떠 있었다. 그 아래 예약 목록에 같은 곡이 다음 순서로 잡혀 있는 것까지 보였다. 유리문 안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사람 숨이 닿을 때처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번지는 김이었다. 사장에게 전화를 걸며 뒷걸음질 치는데 스피커도 없이 반주가 새어나왔다. 벽 한 장 너머에서 트는 것처럼 얇은 소리였지만 분명 그 곡의 전주였다. 나는 카운터 뒤 배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전부 내렸다. 가게가 통째로 어두워졌고 환풍기 소리도 냉장고 소리도 일시에 끊겼다. 비상등 2개만 초록빛으로 남아 복도 끝까지 그림자를 길게 눕혔다. 노래는 끊기지 않았다. 반주 없이 낮고 오래된 남자 목소리 하나가 어둠 속에서 소절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계단 앞에 선 채로 그 노래가 이 절로 넘어가는 것을 들었다. 노랫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후렴에서 같은 이름 같은 것이 2번씩 되풀이되는 듯했다. 사장이 뛰어내려온 것은 노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사장은 젖은 우산도 접지 않은 채 나를 계단 위로 밀어올리고 혼자 7번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 여는 소리가 났고 노래가 그쳤다. 계단을 반쯤 올랐을 때 등 뒤 지하에서 박수 소리가 2번 났다. 손바닥이 젖어 있는 것 같은 무겁고 축축한 박수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남은 계단을 마저 올랐다. 빗속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사장이 올라왔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셔터를 내렸고 나는 그 얼굴이 울고 난 사람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가게는 하루 문을 닫았다. 사장은 그 주가 가기 전에 업체를 불러 7번 방기계를 드러냈다. 기계를 옮기던 기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전원부가 사가서 몇 년은 불이 안 들어왔을 물건이라고 했다. 사장은 그 기계를 폐기장으로 보내지 않고 트럭 짐칸에 직접 실었다. 조수석에 마이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나는 못 본 척했다. 무슨 노래였느냐고는 끝내 묻지 못했다. 7번 방은 이제 청소 도구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었다. 걸레를 넣으러 들어갈 때마다 기계가 있던 자리의 벽에 눈이 간다. 화면이 걸려있던 높이만 네모나게 벽지가 덜 발해 있다. 그 뒤로 점수 화면은 어디에서도 다시 켜지지 않았고 나는 아직 100점을 보지 못했다.